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윤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음악이 네. 너무 으시시했어. 그렇게 들리니까 또 그러네요. 음악이 좀 으시시했지. 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드라마는 인간 실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 실격이 굉장히 좀 우울해. 우울한데 우울해. 우울하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다 우울하죠. 보니까 여기 OST 나온 음악들이 다 우울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오프닝으로 이제 틀어줬던 그 음악이 하동균의 혼잣말이라는 인간 실격 OST 중에 하나예요. 혼잣말인데 하동균의 조금 우울하죠. 쓸쓸해. 우울하다기보다는 쓸쓸해. 쓸쓸이 더 맞겠다. 왜 비웃니? 아니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아니지. 우울하고 아니지. 쓸쓸은 좀 다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드라마는 인간 실격입니다. 저는 이 인간 실격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팽아가 인간 실격을 우리 드라마 천국에서 하자라고 했을 때 나 굉장히 놀랐어요. 왜요? 왜 놀랬어요? 이런 드라마 안 좋아할 줄 알았어. 아유 제가 의외로 깊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이 인간 실격 이 드라마가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흥행이 됐거나 그러지도 않았어. 네 흥행이 2.6, 2.4. 2.4 뭐 네.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흥행도 그렇게 썩 훌륭하지도 않았고. 맞아요. 그런데 이게 JTBC 10주년 드라마였거든. 그러니까 JTBC에서는 10주년 특별 드라마를 만든 건데 그렇게 흥행은 좋지 않았어. 그리고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어둡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저도 이거 나올 당시에는 안 봤죠? 본방은 안 봤어요. 난 네. 본방사수 했지. 이 우리가 이거 책도 있잖아요. 인간 실격 책. 어떻게 알았어? 생각보다 깊다니까요. 내 몸만 깊은 게 아니야. 생각보다 깊다니까. 인간 실격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것도 소설이 우울하잖아요. 있는데, 읽었나 봐? 아니요. 인간 실격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인간 실격이라는 소설과 이 드라마는 달라요. 그 제목만 같아. 그래요. 요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러면은 인간 실격이라는 소설은 일본 작가가 쓴 소설인데 누구냐면은 다자이 오사무라고 이 사람이 썼는데 이 다자이 오사무가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인간 실격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다자이 오사무에게. 그 첫 문장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부끄러운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소설이. 그러니까 이 인간 실격이라는 소설도 우리가 드라마 인간 실격하고 굉장히 많은 그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 속의 인간 실격도 인간에 대해서 다뤄. 그리고 또 말 많아지는데 어떡하지? 그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럴까? 네. 이 다자이 오사무가 진짜 재밌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신남매 형제가 10남매인데 이 1871년생이니까 그 뭐랄까 아주 오래된 그 가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정치인이야 중의원이었대.
정치인이고 뭐 이렇게 아이는 한 10명 되고 그리고 굉장히 그 귀족이었지. 귀족의 자제였어.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가면은 그게 이제 제일 그 힘들었었대. 다른 애들은 가난한데 자기만 부자인 거야. 아, 그게 너무 힘들었었던 거야. 부럽네, 부러워. 그런 고민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우리 가문이 돈이 많은 이유가 정치인이었고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이 너무 쪽팔린 거야. 아, 그렇게 벌은 돈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대학을 가서 뭘 했냐면은 공산주의 운동을 했어. 아, 그러면서 공산주의 운동에 사회주의 운동에 그 헌신을 했지.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그 형이 그 큰형이 그걸 알게 된 거야. 이 새끼가 대학에 가더니만 공부는 안 하고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에 열심히 하니까 형이 그 작가한테 그 다자이 오사무한테 편지를 보내. 뭐라고 보내냐면은 너 그딴 식으로 하면은 지원도 끊고 결연하겠다. 그만둬라. 그 일을. 공산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하는 걸 그만두지 않는 한 돈도 끊고 절연하겠다. 그랬더니 다자이 오사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저기 공산주의 운동을 포기했어요. 깨끗이 포기했어. 그 편지를 받고 깨끗이 포기했어. 살아보니까 힘들었던 거지. 자기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그걸 알기 때문에 그치. 형의 편지를 받고 그냥 사회주의 운동을 포기를 해버린 거야. 그건 조금 뭐랄까 인간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게 많은 사람이야. 5번을 자살을 했어. 5번을 자살 시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죽었지. 그 인간 실격도 뭐냐면 자살 얘기거든. 근데 이 사람은 동반자살.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자살 생각을 했어? 인간이 싫은 거야. 인간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자기의 개인과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가면을 우리가 페르소나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관계 속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 부적응자구나. 어떻게 보면 부적응자네. 그래서 5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가 마지막에 죽었는데 걔가 이 다자이 오사무가 두 번째 자살 시도가 이제 그 여자랑 이제 동반 자살을 바다에서 뛰어드는 거야. 그런데 여자는 죽고 자기는 살아났어. 그 이야기를 쓴 게 인간 실격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죽기로 했는데 자기 혼자 살아났고 그리고 또 한 번 동반 자살을 했는데 그때도 자기 혼자 살아났어. 그런 이야기를 인간 실격에 쓰면서 첫 문장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 이 드라마랑. 그러면서 첫 문장이 부끄러움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실격이라고 드라마가 제목을 인간 실격을 붙인 이유가 이런 그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하고 나는 연결이 충분히 됐을 것이다.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왜 인간 실격이라고 했을까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결국은 여기에 실격된 인물들은 없잖아요. 다 주변의 이야기들이지. 비록 이제 쓸쓸한 인생들이지만. 그렇죠. 그때 실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실격이라고 했지 하고 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정말? 생각. 그렇지. 고민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네. 소설의 인간 실격하고 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 인간에 대한 고민을. 아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이런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막 즐거울 수만은 없어요. 이게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암울해지고 좀 어두워지고.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가면을 쓰고 살잖아. 가면을 쓰고 사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아까 다자이 오사무에 대해서 인간 실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자이 오사무가 항상 자기는 가면을 쓰고 있는데 좀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그런 그러니까 그 밝고 재밌고 뭐 그런 식의 가면을 많이 썼대.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자기가 넘어졌는데 굉장히 오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웃기려고 그렇게 오버하면서 넘어진 거래. 그랬더니만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야, 너 보여. 너 오버하고 막 이러는 게 보여. 통찰력 있네 그 친구는. 그래가지고 다자이 오사무가 얼굴이 빨개지고 그날서부터 학교를 또 며칠 안 갔대. 들켜서. 아니 다자이 오사무라는 사람이 좀 성격에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있어. 그러니까 자살 시도 그쵸, 많이 했지. 5번이나. 그러다가 끝내는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지. 신도 그렇게까지 죽으려고 노력하는데 허락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 네. 실격이라는 소설도 재미있지만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갑자기 읽어보고 이게 오래된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계속 사람들이 많이 읽어. 왜? 흔들리는 20대, 30대의 모습들이 인간 실격이라는 소설에 다 들어가 있거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인간 실격이라는 소설을 많이 읽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안 읽어봤다 그랬구나 참. 한번 읽어봐요. 네. 그러면은 드라마로 돌아갈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드라마 인간 실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줘요. 어떤 드라마예요? 이제 줄거리를 먼저 이야기를 하지. 이게 네. 21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2021년도요. 2021년도 시작을 했죠. JTBC에서. 그렇지. 9월 4 그러니까 2021년 9월 4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4일 날 끝났는데 16부작으로 했었대요. 그리고 전도연, 유준열, 박병은, 김효진, 박인환, 신신혜 뭐 이런 분들이 나오고 연출 극본 김지혜, 연출은 허준호 감독님, 허진호 감독님이에요. 그래서 좀 빵빵하죠 두 분 다. 예,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2.4%. 아, 그렇지. 시청률 2.4%. 예. 최고 시청률인가? 네, 최고 시청률이 아니고요. 이게 16회, 평균? 예, 16회 마지막 시청률이 2.4로 해서 끝났대요. 그렇게 됩니다. 줄거리. 갑자기 인생의 그 내리막길 중턱에서 이제 문득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빛을 향해 최선을 다해 걸어오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전도연 씨하고 유준열 두 배우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주변 인물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나는 이 드라마를 본방사수를 했는데 본방사수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전도연이었어. 전도연이가 드라마에 나오니까 나 약간 전도연이는 내가 믿고 보는 배우 중에 한 명 중에 전도연이야. 그러니까 전도연이는 참 연기를 잘해. 전도연도 잘하고 유준열도 난 잘하고. 여기서 유준열을 깜짝 놀랐어. 머리가 긴 게 훨씬 어울려요. 그치? 짧은 것보다. 어우. 그러니까 유준열이가 네. 나는 여기서 유준열이를 재발견?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난 유준열이가 그래요? 저는 1988 그래. 거기서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유준열이는 그 1988에서만 나왔던 2015년도에 나왔던 유준열이만 알았었는데 그다음 유준열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난 이렇게 오지를 않았거든. 거기서 저는 그 연기가 너무 응답하라에서도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 그래가지고 그 2015년 이후에 좀 영화에서 몇 번 나왔는데 영화에 나오기는 했어도 그렇게 뭐랄까 두드러지지가 않았어. 그 택시 나왔을 때 택시 운전사 나왔을 때도 그냥 대학생 뭐 이렇게 돼갖고 유준열이에 대해서 몰랐는데 인간 실격을 보는 순간 이런 대단한 놈이 나왔구나.
배우가 대단한 배우가 나왔구나. 나는 유준열이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연기를 잘하더라. 그리고 깊이가 있어. 그렇죠. 뭐 대사를 많이 하는 여기 이 인간 실격은 대사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 대신 나레이션을 계속 하잖아요. 편지 형식으로. 그렇지. 그 전도연 목소리가 나오고 그치. 유준열이 목소리가 근데 나오고. 그 나레이션들이 절절절절하게 공감이 돼요. 그리고 이야기들이 그 얘기 풀어놓은 자기네들이 넋두리잖아요. 그것들에 설득이 돼. 내 마음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나도 저렇게 편지처럼 쓸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럼 그렇다고요. 뭘 또 써그러면 할 말이 없네. 그 나무위키에 그 우리가 이제 참고하는 자료가 나무위키에 그 인간 실격 그 드라마를 치고 들어가면은 이제 기획 의도가 나오는데 네. 기획 의도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저도 이게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가서 두 번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기획 의도가 인간 실격 공식 홈페이지에 있던 글이야. 아 진짜요? 그 글을 나무위키에 이제 옮겨놓은 건데 그 홈페이지에 있었던 글이기 때문에 그 인간 실격을 이 사람들이 이런 기획으로 만들겠다라고 쓴 글인데 한번 읽어봐요. 저도 이거를 보기 전에 이 드라마를 딱 보기 전에 불륜 드라마야? 이러면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륜은 맞지. 그렇죠. 불륜은 맞지만 그게 막 부정적으로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 기획 의도를 보니까 이래서 이 드라마를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게 그 작가님 목소리 좋으니까 작가님 읽으세요. 시비야? 아니 시비 알았어. 무슨 칭찬인데. 기획 의도. 사람의 인생을 대충 빛의 인생과 어둠의 인생 이렇게 둘로 나눈다면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할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당연히 최선을 다해 빛의 인생을 선택해 살아갈 것입니다. 아파도 눕지 않고 힘들어도 견디면서 세상의 상식과 룰을 따르고 비난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삶. 하지만 만약 이 도시 어딘가에 또 하나의 내가 있어 원래의 나와 좀 다른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조금은 격렬한 어둠 속을 살아가게 놓아둘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라는 것은 한번 선택해서 살아보고 지어버릴 수 있는 어떤 삶을 만나는 일,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공상에서 출발해 한 번의 삶으로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가장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볼까 합니다. 그렇죠. 나도 이걸 보면서 너무 잘 썼지.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쯤은 내가 다르게 살아봤으면 어떨까. 그리고 관습이나 이런 도덕에서 조금은 좀 자유로워졌으면 내가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저번에 한번 그 시놉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시나리오나 대본이나 이렇게 쓰게 되면은 16부작 뭐 2시간짜리 뭐 이렇게 굉장히 길잖아. 그러니까 보통 대본을 쓰게 되면은 제일 먼저 쓰는 게 기획 의도야. 기획 의도를 제일 먼저 쓰고 그다음 두 번째를 쓰는 게 시놉시스야. 대충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라고 시놉시스는 좀 길어. 시놉시스 같은 경우는 원고지 10장 그러면 이제 A4용지로 한 2장 그 정도의 시놉시스를 쓰고 그리고 대본을 쓰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 의도라고 그래가지고 한 원고지 한 반장, 그러니까 원고지 한 장 정도, 그러니까 A4 한 반장 정도의 기획 의도인데, 기획을 잘했어.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제가 이 의도를 봤잖아요. 딱 그 드라마에 딱 부합되는 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와닿았었어요. 참 좋은 드라마야. 난 진짜 잘 봤어. 네, 저도 근데 이게 처음에는 1, 2부가 좀 어둡고 좀 지루하다 이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간에 안 보시는 또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괜찮은 드라마다라고 했더니 너무 어둡다고. 어둡지. 근데
끝까지 보면 그 대사 하나하나 유준열 대사 재밌잖아요. 이강재. 그리고 그 나레이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다 절절한데 그거를 느끼기가 조금 이제 힘들어하실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률이 좀 낮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 우리가 시작할 때 오프닝 곡으로 들려드렸던 하동균의 혼잣말을 한번 듣고 그리고 나는 이 허진호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분도 아주 그냥 대단한 작품 사랑꾼이야. 많이. 사랑 얘기를 너무 많이 해.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우리가 인간실격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동균의 혼잣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사라지고 없는 꿈 같은 이야기 비 내리던 그날 기댈 곳 없던 날 누군가 내 곁에 있기를 바라는 혼잣말을 하며 거리를 걸으며 내 그림자 되어 사라지는 기억들 그 기억을 찾아 걷고 걷다 보면 차가운 이곳에 홀로 남겨지네 누구를 만나고 이별을 말하고 가슴 속 허무한 현실의 이야기 혼잣말을 하며 거리를 걸으며 꿈처럼 펼쳐진 내 삶의 길 위에서 사랑과 이별이 구분되지 않는 내 앞에 놓여진 길고 긴 시간들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사라지고 없는 내 작은 이야기 내 작은 이야기 남겨진 혼잣말 약간
약간 유준열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노래가. 네. 이강재 느낌이 좀 나죠. 네. 그 이강재 있을 때 이강재가 그 출연했을 때 뭐 깔렸던 그런 노래들이 좀 이 노래였죠. 혼잣말. 네. 쓸쓸해 보이고 좀 우울해 보이기까지 하고 슬퍼 보이고 그러면서도 아까 그 가면 얘기를 했잖아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고 또 막 일부러 웃기려고 하고 애써 그 막 슬픔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조금 안 돼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지. 그런 게 있죠. 그 우리가 허진호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네.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허진호 감독이 참 사랑꾼이야. 그러네요. 이분이 그래서 멜로 영화 대가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진호 감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멜로 영화에서 손꼽는 멜로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허진호 감독이 만든 멜로들이 거의 들어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8월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봄날은 간다. 네. 또 뭐 있죠? 외출. 외출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호우 시절. 그다음 뭐 위험한 관계 뭐 그런 것들 있고 천문 하늘에 묻는다. 이거는 뭐 그건 이제 멜로는 아니지만. 멜로는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실격.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멜로 영화에서 손꼽는 게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호우 시절 이렇게 많이들 꼽곤 하거든요. 인간 실격도 그렇고. 근데 이분 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빨간 머플러 이거 여주인공들한테 빨간 머플러 그 목도리 잘 둘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 봄날은 간다에서 이영애도 빨간 머플러 하고 나오고 8월의 크리스마스도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 인간 실격에서도 내내 그 전도연 씨 그 머플러 하고 나오거든요. 다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다 청순하네. 깨끗한 이미지에. 그런 게 그건 아니지. 봄날은 간다에 청순한 이미지는 아니지. 그래도 우리가 이영애 하면 이영애 이미지가 그런 거지. 그쵸. 그 봄날은 간다의 이영애 이미지는 청순은 좀 거리가 멀지. 8월의 크리스마스에 그 신문화가 청순이지. 아니 근데 이 여자 주인공들이 대부분 보면 그래도 이쁘잖아. 여배우들이. 뭔가 숨겨진 뭐 그런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있나? 얘기는 뭐냐면은 네. 우리가 기억 한번 해보자고요. 8월의 크리스마스는 주인공이 누구야? 저기 신문아. 아니 신문아 씨. 8월의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8월의 크리스마스는 그 한석기가 죽잖아. 신문아와의 첫사랑에서 남자 주인공이 죽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첫사랑 이야기인데 남자 주인공이 죽고, 그리고 봄날은 간다는 20대의 첫사랑과 유지태. 20대의 첫사랑과 30대 돌싱녀의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의 모습이. 그리고 이 호우 시절 같은 경우는 첫사랑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야. 호우 시절이 그 한문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문으로 호우 시절이 호후가 아주 좋았던 시절을 호우라고. 저울로. 그렇지. 중국말이야. 호호. 중국말인데 이 첫사랑을 만나서 그때보다 더 설레고 그때보다 더 행복한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은 이 인간 실격은 어떤 얘기냐? 불륜 얘기죠. 거의 대부분. 다 불륜이야. 네. 그러니까 이 인간 실격에 나오는 모든 커플들은 다 불륜이야. 여기서 불륜을 안 하는 커플은 신신애밖에 없어. 신신애하고 아버지 박인환만 빼놓고는 다 커플들이 그러네. 정상적인 커플들이 아니야. 그 유동근이 나왔던 커플 있잖아. 그렇죠. 거기도 저기 부인이 바람 펴가지고 유동근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동근이 나왔던 커플도 그 여자 그 이름 뭐였더라? 약사? 약사 이름 뭐였더라? 걔도 내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네.
그 뽀기 누나로 나 그쵸. 좋은지 딱이 좋은지 딱이 누나. 좋은지 음. 좋은지 양동근 좋은지 커플도 평범한 커플이 그치. 아니야.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커플들이 다 평범하지가 않고 불륜이거나 이상한 커플들이야. 그런데 그런 이상한 커플들의 불륜 커플들의 사랑 이야기를 또 다룬 거야. 허진호는. 그러니까 허진호는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한 번씩 다뤘는데 그냥 다루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영화들이 다 멜로의 최고점을 찍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허진호가 이 멜로나 이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야 박사. 그리고 억지스럽지가 않대요. 그렇지 억지스럽지가 않지.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렇지. 그리고 또 그럴 법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상상으로만 정말 했던 것들을 이 드라마에서 재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간 실격 드라마를 그 평화도 느끼겠지만은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이게 근데 제가 이거를 자꾸 보면서 진짜 사랑하고 사랑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희생? 뭐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비스무리하게 섞여가지고 딱 정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마음에 들어. 그래서 여기서는 또 네. 그 부정이와 부정이 아버지 박인환, 네. 전도연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야기. 그쵸. 또 신신혜와 그 누구야? 아버지 남편 이름이 뭐야? 병은 박병은 정수. 극중 이름은 정수와 엄마의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뭐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런 관계들도 그건 이 참 재밌는 영화야. 그쵸? 인간 실격 드라마가 많은 관계와 많은 관계 속의 사랑과 그러면서도 사랑한다 소리를 아무도 못해. 표현을 못해. 그죠. 그러면서 사랑한대. 그 마지막 장면에 기억 날는지 모르겠는데 박지영 그 네. 여배우로 나오죠. 아란. 네, 응? 아란가 사랑이란 게 아직도 있니? 그거 그렇지, 얘기하시는 그렇지.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직도 있니? 이렇게. 그러면서 사랑이란 거 그런 게 아직도 있니? 그런 걸 믿니? 뭐 그런 식의 아란이 마지막 대사를 그걸 했을 때 그 누구야? 그 남자 있잖아. 왜 그 술집 남자. 그쵸. 그 남자가 굉장히 씁쓸하게 그러게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와갖고 씁쓸하게 담배를 펴. 그분도 근데 그 아란이 그 여배우 좋아했던 거죠. 좋아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란이가 그 박지영이가 그 가게에 오겠다는 연락을 받으면은 그 룸에 수족처럼 움직였잖아요. 가습기 틀어놓고 그 목소리가 건조했으니까 가습기 틀어놓고 맞춰놓고 향수 뿌리고 다 세팅을 해놓잖아. 그건 사랑이거든. 자기 그런 마음을 몰라주는 그 아란이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거야. 박지영도 아니까 거기를 가는 거야. 그치. 아니 그죠. 편하고. 그래. 그걸 맞춰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 아이가 나한테 이런 감정이구나라는 걸 알지. 그러면서 아니까 그런 대사를 한 거야. 그런 게 아직도 있니? 너와 나와의 관계는 여기까지이다. 더 이상 건너오지 마. 선을 정한 거예요? 그렇지. 건너오지 말라. 우리가 옛날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앞만 보고 달려가. 그런데 뒤로 오는 것이 오로지 하나 냄새야. 그래서 기생충에서 이성균이가 냄새 맡잖아. 무슨 냄새야? 그 냄새는 뒤로도 가. 이 아란이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감정이 넘어오는 거야.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오지 못하게끔 딱 끊지. 그런 걸 믿니? 하면서 딱 끊어버리는 거지. 냄새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신분의 차이를 딱 끊어놓는 거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아란은 여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뭐 등장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 인물들이 다 상처 속에서 살아. 그죠? 그죠.
그래요. 맞아. 정리하지 못한 채. 정리하지 못한 상처와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불륜 얘기를 했잖아. 이 인간 실격이라는 드라마에는 불륜 얘기가 나오는데 특이한 불륜이야. 일단 우리가 불륜 그러면 몸을 섞어야 돼. 그런데 인간 실격에 나오는 불륜은 몸을 섞는 불륜이 아니야. 마음을 주는 불륜이야. 어느 게 더 나쁜 거야? 너무 철학적이에요. 너무 마음을 줘야 돼, 몸을 줘야 돼. 불륜은.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안 가면 몸도 안 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몸 가는 사람들 많잖아. 뭐 많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팽아 입장에서는 마음이 가면 몸도 따라가야 된다. 그쵸. 아니 가게 따로 됐다. 따라갈 수는 없다. 아니 뭐 그럴 수는 상황이 뭐 어쩔 수 없으면 또 하는데 뭐 죽이겠다 이러면은 뭐 막 이렇게 벗고 하겠죠. 그렇지만 꼭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면 뭐 마음이 가면 몸도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고요. 남들이야 뭐 어찌 이 됐건 인간 실격에 네네. 나오는 커플들은 불륜 커플들은 다 모텔을 들어가. 가더라고요. 나는 뭔가 벌어질 줄 알아. 근데 모텔을 다 너무 들어가는데? 정숙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선이 있어요, 다들. 그러네. 그 모텔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하나만 할게. 그 유준열이하고 전도연이가 모텔에서 처음 만나. 그쵸? 기억나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자자, 응? 눈 감고 누웠다 가자 이렇게 된 거야. 전도연이가 눕고 유준열이가 눕잖아. 유준열이가 누워서 딱 봤는데 전도연 뒤에 브라우스에 단추가 풀렸네. 봐요? 봤어요. 거기서 유준열이가 전도연 속살을 보는 거야. 그 풀린 단추 사이로 속살을 보잖아. 그런데 그 단추가 풀린 그 블라우스가 전도연이가 숨을 얼마나 가쁘게 쓰는지 그게 이게 들쑥날쑥하죠. 들쑥날쑥해서 숨순 거기에 맞춰갖고 블라우스가 움직이잖아요. 열렸다 닫혔다. 굉장히 선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왜 이상해? 아니 듣고 있어. 열심히 듣고 있는데 왜 이래요? 나는 그 순간에 무슨 그래서 생각을 했던가라고. 그게 네. 꼭 그렇게 안 보여줘도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안 가져도 그 풀린 블라우스 단추 하나에 굉장히 선정적이고 그리고 전도연이의 그 마음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야. 그래요? 나는 그 와중에 근데 그 의도는 읽을 수 있었는데 그래 연출을 너무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포커스를 잡고 그래요? 카메라를 그렇게 딱 들이댔을까? 연출 대단하다. 나는 감동을 했지. 너무 현실적인가 봐. 왜? 그거를 보면서 저 칠칠 맞아가지고 단추도 저 손이 안 닿나? 이런 이게 우리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상황이 둘이 팽아는 손다? 저는 거뜬합니다. 둘이 친숙한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칠칠 맞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다가 스타킹 그 올라가는 거 올라갔지. 보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아이고 더 칠칠 맞고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유준열이가 전도연이랑 헤어질 때 한마디 해. 혹시 집에 가서 옷을 그쵸? 벗을 때 남편이 옷을 받아주느냐. 그래갖고 딱 그러니까 유준열이가 블라우스 단스가 하나 풀렸는데 괜히 오해 살까봐 말씀드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잖아.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 그런 상상하지 않아요? 한 번쯤은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러니까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아무런 모르는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그냥 털어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대행해줄 수 있는 그런 상대한테 좀 상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심부름꾼? 대행업체? 저런 게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유준열이하고 전도연이가 모텔방에 들어왔어. 네. 거기서 유준열이하고 전도연이하고 이야기하는 나레이션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얼마나 간질간질했는지 한번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레이션을 전도연이하고 유진열이가 번갈아 가면서 해. 그러니까 전도연이 떨림과 유진열이의 떨림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그냥 앉아있고 싶었어요. 집이 아닌 곳에서. 가끔은 집이 아닌 데서 내 가족이 아닌 누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고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고 아무 걱정도 할 필요 없는 그냥 아무 의심도 기대도 없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다. 같이. 가만히 있고 싶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누워있고 싶다. 그런 생각. 누울래요? 누워요. 누워 있고 싶다면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이런 말 처음 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서요. 난 정반대였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같은 얘기구나 싶어서 난 집에 있어도 또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 해가 질 때쯤에 집에 방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 심장으로 이상하게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요. 그러면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이상하게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엄마랑 분명히 엄마랑 같이 있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집에 있으니까 집에 갈 수도 없고 엄마랑 있으니까 엄마를 만나러 갈 수도 없고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 그게 결국 이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랑 가만히 누워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같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무엇보다 무사히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반가웠습니다.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가다 보면 조금은 괜찮은 날과 만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뛰다가 걸을 때처럼, 걷다가 앉을 때처럼,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을 평화라고 해도 쉬어가서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쉬다가 걷는 것처럼, 걷다가 다시 뛰는 것처럼, 마치 비가 눈이 되어 쌓이는 것처럼. 보내신 사진에 있는 게시글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계정도 물론 제 것이 아니고 더는 저일 수도 없습니다. 멋있지. 네. 난 너무 멋있어 유진열. 아니 이렇게 멋있어도 되는 거야? 가슴 속에 시냇물이 흐른대잖아요. 뭐 가슴 속에 시냇물 흘러본 적이 있어요? 난 지금도 가끔 흘러. 어떨 때 흘러요? 어떨 때? 많이 흘러. 아니 어쩔 때 술 먹어? 술 먹어서 흘러요? 아니야. 술 먹을 때보다는 뭐 최근에 예를 든다 그러면은 술 한잔 먹고 자다 깼어. 술 한잔 먹고 자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잔 거야. 그리고 깼는데 새벽이야. 그러면 이제 아무도 없는 새벽에 창문 열고 바깥에 내다보면 담배 한 대 피잖아. 그러고 한 대 피면서 이렇게 밖에 풍경을 보다 보면은 시냇물 소리가 들려. 어디 물 새나? 아니 뜬금없어. 아니 그런 시냇물 소리가 들리면서 슬퍼지고 막 그러지. 왜 청승 떠니? 뭐 나쁘게 말하면 청승이고 좋게 말하면 감성이고. 그래가지고 많이 슬플 때가 많지. 시냇물 소리 들리고 뭐 그런 게 있지. 이상하게 보지 마. 그렇게 안 봐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나는 아니 근데 네. 그 시냇물 소리를 가슴 속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가끔은 듣고 살아야 된다라고 난 생각을 해. 그럴 여유가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여유라기보다는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슴 속에 시냇물 소리를 좀 들으려고. 나는 어쩔 때 들리나 잘 생각이 안 나요. 코 고는 소리 들려. 너무 메마른가 봐. 그러니까 좀 메마르게 사는 것보다는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 강아지 그냥 소변 노는 소리나 저 새끼 오늘 많이 싸는구나. 그 생각이 나들지. 이 인간실격이라는 드라마가 참 마음에 드는 게 너무나 그러니까 이 전도연이 극중 이름이 이부정. 부정이야 이름도. 그러니까 아니 이름을 왜 다들 그렇게 졌는지. 부정이야 부정.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강제도 어울려. 어울리죠. 강제도 어울리고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그런데 아무튼 이 전도연이가 이부정이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전도연이가 악플을 달아. 그러니까 악플러. 그건 예상치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이 전도연이가 그냥 당하고만 있는 역할이었다면, 배역이었다면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데 전도연이는 악플을 적극적으로 달잖아. 그 악플 단계 그 아란이 그럼. 예, 그러니까 대필 작가인데 그걸 가로채서 이제 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얘가 적극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게. 그 마지막 수단이었던 거지. 전도연이는 다 뺏겼잖아. 네. 자식도 뺏기고 남편도 뺏기고 다 뺏겼고 작가라는 어떤 커리어도 뺏기고 다 뺏겼는데 자기가 그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악플 다는 게 아니었을까. 그렇죠. 존재 이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지. 그래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인간 실격 그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고 이 인간 실격은 이야기가 너무 좋아. 드라마가 너무 좋고 할 이야기가 많아. 진짜 할 이야기는 이제 인물들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전도연이나 그 유준열이가 대단한 배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인간 실격 드라마에서 전도연이가 맡은 이부정이라는 사람과 유준열이가 맡은 이강재라는 사람, 박병원이가 맡은 정수, 김효진이가 맡은 경은,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아란. 그리고 또 걔 있잖아. 네. 누구야? 그 아란이 남편으로 나왔던 남자 있잖아. 진섭 폭력군 배우. 오강록이. 오강록이 얘기도 하고 싶어. 왜 이 사람은 이럴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랑을 해. 그런데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불륜 또는 삐뚤어진 사랑, 폭력으로 이루어진 사랑, 그리고 그 아란이를 바라보는 그 술집 그 형처럼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 여러 가지 사랑 모습들이 있어. 근데 일반적이지는 않아. 다 불편해. 불편한 사랑을 하는데 그 불편한 사랑도 사랑이잖아. 왜 좀 호응 좀 해줘. 아니 그거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인정을 못 하겠어? 아니 인정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랑인 건지 그냥 그럼 사랑이 뭔데? 정의를 잘 모르겠어. 여기서는 여기도 그러고 그럼 제가 평화가 하는 사랑은 뭔데? 그러니까 저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그래 저는 현실에서도 사랑이라는 게 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알겠어. 그런 건가 보다. 그렇죠. 평화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안다 그랬잖아. 네. 그건 해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데 남자와 여성, 그러니까 네. 이성 간의 사랑은 모르는 거는 안 해봐서 그래. 뭐 저희 남편하고 사랑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사랑했으니까 남편이 있지 참. 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있어요. 근데 그때도 사랑했으니까 결혼을 하고 그렇지. 애도 낳았겠죠. 근데 그게 정말 그 잠깐의 사랑이 사랑인 건지 사랑은 길어야 사랑인 건지 그러니까 저도 사랑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좋아하는 거랑 또 사랑이랑 그것도 사실 애매하고.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영원할 수는 없다라고 난 봐. 그러니까 근데 영원하지는 않겠지. 영원하면 말이 안 되지. 부모하고 자식의 사랑은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안 그런가? 왔다 갔다 하잖아. 미웠다가 또 좋았다고. 그것도 그냥 뭐 애증의 관계라고 그렇지. 하잖아요. 그것도 사랑의 애자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헷갈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대답을 그런데 못했던 그런 거예요. 건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전도연이 아버지 박인환이가 치매에 걸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그 비 맞고 그 로또 그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잖아. 네. 그때 이제 그 사위가 찾아온 거 아니야, 정수가. 네. 그래갖고 아버지 갑시다. 근데 기뚱도 안 듣잖아.
그랬더니만 정수가 하는 얘기가 부정이 부정인데. 기다려요. 그러니까 가자고. 그러니까 눈을 탁 들어서 부정이 내 딸 가야지. 그것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부모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좀 남다르긴 하. 근데 그건 일방적이지 않아? 자식도 부모를 그렇게 사랑할까? 내리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부모만 사랑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정의를 못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또 그 남편 박병훈이하고 그 전도연이 그 하는 대사가 있었잖아요. 있었지. 나는 너를 위해서 장기도 팔 수 있고 뭐 또 뭐 죽을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박병훈이. 그러니까 나 너 사랑해 이랬더니 누구죠? 전도연이가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 좋아하지는 않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거기서 딱 알겠는 거예요. 아 이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또 다르구나. 정 때문에 사고 의리로 산다. 그러니까 여태껏 그게 같이 사랑을 하면 다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을 안 해도 줄 수 있다. 사랑을 안 해도 줄 수 있다. 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감정까지는 내 감정까지는 강요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딱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아니 들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사랑이란 감정을 여럿이 나눠주는 사람도 있잖아. 너도 사랑해, 너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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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랑해. 그거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바람둥이니 뭐니 뭐 이렇게 카사노바니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겠지만은 아니 그 사람은 카사노바는 모든 여자들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렬히 사랑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를 남발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남발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이잖아. 그게 사랑이라고는 하기에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랑을. 한 사람만 꼭 해야 돼? 아니 한 사람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까 그거에 대한 답을 확실히 못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인간 실격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2부에는 인간 실격 인물들, 드라마 속 인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사랑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 드라마 속에 나와 있는 사람을 분석해 가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간 실격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사랑에 대해서. 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 사랑 좋아해. 왜 사랑 좋아하면 아니 안 돼? 정작 그러는 분은 지금 사랑도 안 하고 계시면서 뭘 자꾸 사랑한대요. 저렇게. 자, 우리가 들을 노래는 마지막으로 들을 노래는 할렐루야. 아, 나 이 노래 여기서 아주 맛이 갔어. 이 노래 듣느라고.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요. 재발할게요. 오늘 인간 실격 드라마 1부 했습니다. 그러면은 2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Well, I heard there was a secret chord that David played and it pleased the Lord. But you don't really care for music, do you? Well, it goes like this: the fourth, the fifth, the minor fall.